안녕하세요. 노베이스 대학의 노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늘 강의는 고등학생들, 주로 고등학생들 중에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해서 빨리 단기간에 영어 실력과 점수를 또 올려야 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본인이 이제 영어 실력이 너무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학생들, 사실은 고등학교 때 물론 시작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욕심을 내자면 미리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는 이렇게 공부를 미리 해두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봤어요. 자, 먼저 단어를요, 외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방학이 될 것 같아요. 자, 방학인데, 보통 중3 때, 자, 중3 여름방학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3의 여름방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3 겨울방학이 되면, 사실 그때는 이미 기말고사가 끝난 상황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약간 멀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나. 물론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중3 겨울방학 때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3 겨울방학쯤 되면 기말고사 후에 많이 놀러 다니고 좀 자유롭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 대비를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3 여름방학과 그리고 겨울방학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물론 단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우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400개 정도를 하루에 단어 400개를 외우는 것을 30일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30일간 하루에 400개 단어를 외우면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12,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여름방학 때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다 해야 되나요? 한 달씩? 예, 그렇게 하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그런데 사실 400개씩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400개 중에서 이 400개가 보통 우리 워드마스터 수능 2000에서 수능 2000이라는 그 단어장을 가지고 400개를 공부하려면 한 단원에 한 과에 40개가 들어있거든요, 단어가. 그러면 40개씩 10단원 40개씩 10단원 하면 딱 400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1과에서 10과까지를 외웠다면 그 다음 날은 2과에서 11과를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뭐 어떻게 될까요? 3에서 12과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총 외우는 개수는 하루에 400개를 외우는 게 맞지만 사실상 그날 처음 보는 단어는 한 과씩 이렇게 한 과씩 늘어나는 거죠. 물론 첫 번째 날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날은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물론 자세히 얘기하는 그 강의가 있겠지만 첫 번째 날은 전부 다 맞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첫째 날은 1과에서 10과를 최대한 외워서 틀리는 개수가 많아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날은 다시 2과에서 11과, 그 다음은 3과에서 12과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 두 번째 날부터는 반복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총 개수는 400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를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중3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물론 겨울방학은 사실 한 2달 이상이 되지만 일단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30일을 잡고요.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30일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를 미리 충분히 학습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간 사람들은 일단 3월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점수까지는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출발점이 어디예요? 우리는 노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나는 그 점수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차근차근 점수를 올리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준 이런 방법대로 400개를 매일 공부하되 이렇게 조금씩 겹쳐서 공부를 하면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그 단어가 완전히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된 단어는 언제 어디서나, 이게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그 단어를 봤을 때 1초 안에 그 단어의 뜻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실 단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일단 단어의 베이스를 좀 많이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단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독해 실력도 같이 향상이 되고, 물론 이제 독해에서는 단어만 가지고서는 100% 해석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어를 축적을 해 놓으면 결국은 그 문장을 해석하게 될,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점수는 점점 향상이 되는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리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베이스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런 방법으로 단어 공부를 시키고, 또 이렇게 실제로 시험을 보고 또 계속 또 확인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확실히 외웠는지 시험도 보고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베이스 탈출한 학생들이 많았고, 그것이 결국 단어에 대한 자신감이 영어 전반에 대한 자신감으로 확산이 돼서,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과목, 뭐 수학이나 국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또 확산이 돼서 결국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더 근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저는 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의 베이스가 부족한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단어 먼저 시작하는 이런 경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본적인 그런 문법에 대한 지식도 같이 설명을 해서 그 학생이 그 문법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또 계속 확인하고 또 외울 수 있게 도와주면서 학생이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